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 병원 복도에서 나는 다리를 절뚝거리며 창가에 기대어 섰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들어온 낯선 남자가 내 팔을 잡아챘다. 숨을 쉬세요, 선생님. 제가 여기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비바람처럼 차분했지만 눈빛은 불꽃처럼 뜨거웠다. 그날 밤, 그는 나를 죽음의 문턱에서 끌어냈고 나는 모르는 사이에 그의 삶에 발을 들여놓았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 한복판,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나는 매일 아침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이름은 이준호, 35살, IT 회사의 중간 관리자. 성공한 삶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텅 빈 껍데기였다. 작년 겨울,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쳤고 재활이 길어지면서 회사 일도 놓쳤다. 가족은 멀고 친구들은 바쁘다. 그래서 저택가니 이 넓은 아파트를 관리할 누군가가 필요했다. 간호사, 그것도 남자. 비용이 들지만 믿을 만한 사람을 원했다. 에이전시에서 추천한 사람은 김태현, 28살, 점고 경험이 풍부한 간호사였다. 이력서에는 가족 돌봄 경력과 부드러운 미소 사진이 붙어 있었다. 나는 그를 고용했다. 도착한 첫날, 그는 가방을 내려놓고 말했다. 준호 씨, 제가 도울게요. 불편한 건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에는 무언가 깊은 그림자가 스쳤다. 처음 며칠은 순조로웠다. 태연은 아침에 약을 챙겨주고 다리 마사지를 해주며 식사를 준비했다. 그는 요리를 잘했다. 한식, 특히 된장찌개가 집에서 만든 것처럼 맛있었다. 집에서 배웠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의아했다. 왜 이런 젊은이가 나 같은 사람을 돌보는 걸까? 그는 서울대 간호학과 출신, 병원에서 일하다가 프리랜서로 전환했다고 했다. 환자 한 명 한 명이 제 가족 같아요.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따뜻해졌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그러나 네 번째 날, 폭풍이 몰아쳤다. 비가 서울을 휘감는 밤, 나는 통증에 시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리가 불에 타는 듯 아팠다. 태연을 불렀다. 태연 씨, 도와줘. 그는 재빨리 달려와 내 다리를 만지작거렸다. 숨을 깊게 쉬세요. 제가 진통제를 준비할게요. 그의 손이 내 피부를 스치자 이상한 전율이 일었다. 아니, 통증 때문일 텐데. 그는 주사를 놓고 내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려주었다. 괜찮아요. 준호 씨, 제가 곁에 있을게요. 그 순간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왜? 나는 물었다. 왜 울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비슷한 환자를 봤어요. 잃어버린 적이 있어서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밤, 우리는 처음으로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은 이야기를 했다. 암으로 병원에서 홀로 싸우다 갔다고. 그때부터 간호사가 됐어요. 누군가를 지키고 싶었어요. 나는 내 이야기를 꺼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가족이 흩어진 이야기, 어머니의 자살 시도. 나는 항상 강해야 했어요. 약한 건 용납되지 않았죠.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그날, 태연은 나에게 형이라고 불렀다. 준호 형. 다음 날 아침, 태연은 평소처럼 커피를 타주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이 어두웠다. 형, 오늘 외출할까요? 공원 산책.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휠체어를 밀며 한강 공원으로 갔다. 봄바람이 불고 벚꽃이 흩날렸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지켜봤다. 저기 커플 봐요. 행복해 보이네요, 태연이 말했다. 나는 웃었다. 나도 예전에 연인이 있었어요. 여자요. 하지만 끝났죠. 태연은 조용히 듣더니 갑자기 말했다. 형, 나 게이예요. 그 말은 번개처럼 나를 스쳤다. 나는 멈칫했다. 뭐라고? 그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숨기고 싶었어요. 하지만 형한테는 솔직하고 싶었어요. 서울의 공기, 그 순간 차가워졌다. 나는 왜 그랬을까? 어린 시절, 학교에서 동성애자라는 단어를 들으며 비웃던 기억이 떠올랐다. 회사에서 동료가 변태라고 속삭이던 소리. 태연 씨, 그건 나한테 상관없어요. 나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혼란이 일었다. 그는 나를 어떻게 볼까? 동정?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 집으로 돌아온 후 어색함이 감돌았다. 태연은 여전히 약을 챙겨주었지만 눈빛이 피했다. 나는 그를 피했다. 밤에 혼자 누워 생각했다. 왜 불편한가? 그는 나를 구해준 사람이다. 그의 성향이 뭐가 문제일까? 다음 날, 나는 용기를 냈다. 태연아, 어제 일, 미안해. 내가 이상하게 반응했어. 그는 웃었다. 아니에요. 형 지혜예요. 한국에서. 쉽지 않죠. 우리는 다시 대화를 시작했다. 그는 LGBT 커뮤니티의 이야기를 했다. 서울의 홍대 클럽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받아들인 순간, 가족의 반대, 직장에서의 은폐. 나는 그냥 사랑하고 싶어요. 누군가를 그의 눈에 빛이 스쳤다. 나는 내 속내를 털어놓았다. 나도 사랑을 잊었어. 사고 후로 그날부터 우리의 대화는 깊어졌다. 태연은 나에게 책을 추천했다. 한국 소설, 그늘 속의 사랑 같은. 읽어보세요. 이해가 갈 거예요. 시간이 흘렀다. 재활이 진행되면서 나는 점점 걸을 수 있게 됐다. 태연과 함께 시장에 갔다. 남대문 시장에서 길거리 음식을 사 먹으며 웃었다. 형, 이 떡볶이 매워요. 그는 헐떡이며 웃었다. 나는 그의 등을 토닥였다. 그 손길이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속으로는 갈등이 싹 텄다. 왜 그의 웃음이 이렇게 소중한가? 왜 그의 곁이 편안한가? 어느 날 회사 동료가 방문했다. 준호야, 이 간호사 누구야? 남자라니. 이상하네. 그 말에 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화를 냈다. 입 다물어. 그는 내 가족이야. 동료가 가고 태연이 말했다. 고마워요. 형. 그의 손이 내 손을 스쳤다. 그 순간 심장이 다시 뛰었다. 그 밤 나는 꿈을 꿨다. 태연과 함께 한강을 걷는 꿈. 깨어나서 나는 울었다. 왜? 나는 직면했다. 내 감정은 우정 이상이었다. 여름이 왔다. 서울의 더위가 우리를 옥죄었다. 태연의 휴가가 잡혔다. 집에 갈게요. 부산으로. 그는 말했다. 나는 서운했다. 잘 가. 조심해. 그가 떠난 주말, 집은 텅 비었다. 나는 그의 빈자리를 느꼈다. 전화를 걸었다. 태연아, 잘 지내? 그의 목소리가 밝았다. 네. 형, 받아봤어요. 형도 오면 좋을 텐데. 그 말에 가슴이 아렸다. 그가 돌아온 날, 나는 꽃을 샀다. 환영해. 그는 놀랐다. 형,
왜? 그냥. 고마워서 우리는 저녁을 먹었다. 와인 한 잔. 대화가 흘렀다. 태연아, 내가 좋아 그 말이 나왔다. 그는 멈칫했다. 형, 그건 우정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의 눈은 달랐다. 아니, 나도 느껴. 하지만 형은 스트레이트잖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없인 안 돼. 그 후 우리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다. 손을 잡는 게 자연스러워졌다. 공원 산책, 카페 데이트처럼. 하지만 외부의 시선이 따가웠다. 이웃 아줌마가 수군거렸다. 저 집에 남자 둘이. 이상해. 태연은 상처받았다. 형, 내가 떠날까? 나는 안 왔다. 안 돼, 같이 싸우자. 우리는 LGBTQ 모임에 갔다. 서울의 작은 카페, 퀴어 커뮤니티. 그곳에서 태연의 친구들을 만났다. 태연이, 이 형님 누구? 내 소중한 사람, 친구들이 환호했다. 나는 처음으로 자유로움을 느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연이 울었다. 형, 나 무서워. 사회가 용납 안 할까봐 나는 그를 안고 속삭였다. 우리가 받고 함께. 가을 바람이 불 때 위기가 왔다. 태연의 가족이 서울로 왔다. 그의 오빠, 보수적인 회사원. 태연아, 이 집에 왜 있어? 게이 소문 때문에 곧바가 소리쳤다. 태연은 떨었다. 오빠, 그만해. 준호 형은 오빠가 나를 노려봤다. 너 때문에 동생이 이상해졌어. 나는 맞섰다. 태연이는 완벽해요. 당신이 이해 못할 뿐 싸움 끝에 오빠가 떠났다. 태연은 무너졌다. 형, 미안해. 내 탓이야. 나는 그를 안았다. 아니, 우리 탓이 아니야. 사랑 탓이야.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키스했다. 부드럽고 떨리는 키스. 세상이 멈춘 듯했다. 겨울이 다가왔다. 내 다리가 완전히 나았다. 회사에 복귀했다. 하지만 태연과의 관계는 비밀이었다. 스트레스가 쌓였다. 어느 날 회사 파티에서 술에 취해 실수했다. 내 남자친구가 동료들이 웅성거렸다. 소문이 퍼졌다. 상사가 불렀다. 준호 씨, 이미지 문제야. 조심해, 집에 돌아와. 나는 태연에게 말했다. 공개하자. 더 이상 숨기지 말자. 그는 두려워했다. 형, 나 때문에 하지만 나는 결심했다. 우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아니, 소셜미디어. 저는 김태연을 사랑합니다. 그는 제 삶의 빛입니다. 포스트가 퍼졌다. 비난이 쏟아졌다. 변태. 한국 문화 파괴. 하지만 지지도 왔다. 퀴어 단체, 친구들. 태연의 오빠조차 연락했다. 미안해. 생각이 짧았어. 최종 고조는 크리스마스 이브였다. 태연이 사라졌다. 전화가 안 됐다. 나는 미치듯 찾았다. 한강 다리 아래 그는 서 있었다. 형, 나 포기할까봐 바람이 차가웠다. 나는 달려가 안았다. 태연아, 같이 가자. 어디든. 그는 울었다. 사랑해. 형, 우리는 포옹했다. 눈이 내리는 서울. 우리의 사랑이 피어났다. 그 후 우리는 함께 살았다. 작은 한옥집으로 이사. 태연은 간호사로 돌아갔고 나는 회사를 그만두고 스타트업을 시작했다.
LGBTQ 지원앱, 우리의 이야기가 세상을 바꿨다. 작은 불씨가 큰 불꽃이 됐다.